안녕하세요. 음식이 나다 오세은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먹는 물, 과연 무엇을 선택해야 하나? 정수기 편입니다. 정수 방식에는 5가지 방식의 필터를 사용해서 정수를 하는데요. 이 필터를 각 회사마다 자사가 추구하는 기준에 맞춰 조립 생산해서 판매한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우세요. 첫 번째, 가장 많이 쓰이는 필터가 카본 필터입니다. 여기에는 입상 활성탄과 압축 활성탄이라는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입상 활성탄은 숯 알갱이를 필터 케이스에 채워 넣어 물을 흘려보내서 정수하는 방법이죠. 이것은 물이 흘러가는데 수로가 생기기 때문에 걸러지는 부분만 계속 걸러져서 수명이 짧고 촘촘하지 않다는 단점이 있어요. 이 필터로는 오염물을 제거하고 잔류염소 정도 제거하고 일부 무기화합물, 유기화합물을 걸러주지만 완벽하게는 제거하지 못합니다. 압축 활성탄은 숯을 가루로 내서 그것을 벽돌처럼 단단하게 압축해 물을 통과시켜서 수로가 생기지 않고요. 빽빽하게 물에 오염물질을 걸러줘서 오염 제거, 잔류염소, 유무기 화합물을 잘 제거할 수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벽돌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벽돌을 물에 적신다고 한번 이렇게 담궈 보세요. 그러면 수로가 생기는 게 보이시나요? 밑에서부터 스며시 올라와서 적시는 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단지 이 카본 방식, 입상 활성탄이나 압축 활성탄의 카본 방식은 단점이 미생물을 걸르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로 많이 사용하는 것이 중공사막식입니다. 이 방식은 이름 그대로 중공의 사막에서 쓰는 정수기가 아니라 가운데 중자에 공간 공자 그리고 실사자 장막 막자로 사용한 것인데요. 이것은 혈액 투석할 때 일회용으로 사용하는 필터로요. 염소 제거, 오염물질 제거는 잘 되지만 유무기 화합물은 완벽하게 제거하지 못합니다. 게다가 미세공이 가는 그 실 안에 들어있는 구멍이 막히면 그곳에서 세균 번식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필터의 수명이 짧다는 게 아주 큰 단점이죠. 세 번째로 역삼투압 방식이 많이 렌탈용으로나 여러 가지 우리나라 정수기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증류수를 만드는 방식으로 가장 중요한 필터가 멤브레인 필터입니다. 이 멤브레인 필터는 높은 수압을 이용해서 0.0001 마이크론 크기의 구멍이 뚫려 있어서요. 그 구멍을 뚫고 물이 통과하려면 순수한 물 외에는 다 걸러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심지어 미네랄까지도요. 등산복에 고어텍스 같은 게 바로 이런 멤브레인 필터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등산복 물빨래 할 때 힘드시잖아요. 물이 젖지를 않으니까. 그럼 어떻게 하세요? 꾹 눌러가지고 막 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멤브레인 필터는 물을 걸르기 위해서 엄청나게 큰 압력으로 전기의 힘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수돗물을 4리터를 집어넣으면 3리터는 버려지고 1리터만 물탱크로 보관돼서 냉수로든 온수로든 먹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물 낭비가 얼마나 많이 될 것이며 전기요금은 얼마나 많이 나올까요? 저도 이 역삼투압 방법의 정수기를 썼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역삼투압 정수기 안에서 저는 수십 마리의 불개미를 발견하고 그 물을 어떻게 할 길이 없어서 그 물을 끓여서 먹었던 사람이죠.
몇 년 전 그 역삼투압 정수기 물탱크에서 부유물이 나오고 중금속이 나오고 많은 오염물질들이 나와서 난리가 났죠. 그 영향으로 정수기를 불신하면서 생수로 돌아서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의 역삼투압 회사에서는 직수방식이라고 물탱크가 2차 오염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직수방식으로 정수기를 개발했다고 하면서 내놓은 정수기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방식인가 하고 궁금해서 알아봤더니 멤브레인 필터를 6배로 키우고 명칭을 RO 필터라고 했더라고요. 원래 멤브레인 필터는 찔끔찔끔 나오기 때문에 물탱크가 없으면 이 물을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소량으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6배로 키우고 그 물량을 늘렸기 때문에 직수 방식으로 어느 정도는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미난 건요, 역삼투압을 영어로 하면 리버스 오스모시스라고 합니다. 그 RO가 바로 리버스 오스모시스를 약자로 쓴 것이죠. 결국 여전히 물낭비, 전기 낭비, 미네랄이 없는 물이라는 것입니다. 또 역삼투압 방식은 미국의 일부 주나 캐나다에서는 음용수로 사용 금지가 된 방식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셔야 합니다. 5번째로 자외선 램프입니다. 이것은 필터는 아니지만 그래도 박테리아나 바이러스를 비활성화하는 데 탁월한 그런 방식이고요. 그렇다고 아무 자외선 램프라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파장이 250 나노메타 이상이 돼야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250 나노메타 이상의 파장을 우리가 실제로 눈으로 보면요, 실명하는 그런 파장이에요.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칫솔 살균기 같이 눈에 보이는 자외선 램프는 그냥 잡균 정도 비활성화 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이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를 비활성화시키는 자외선 램프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 품목인 거죠. 6번째로 알칼리 이온수기, 수소수 이런 것들, 저는 이런 방식으로 정수하는 방식은 음용수로 허가되어 있지 않은 정수기입니다. 원래 정수 방식을 정수기로 허가를 받으려면 환경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 이온수기 같은 경우에는 환경청에서 음용수로서 적합하지 않은 정수기라고 거절을 받았기 때문에 환경청의 허가를 득하지 못해서 단지 그 이온수기의 특징을 사용해서 식약청의 허가를 받은 걸로 이용하는 정수기예요. 그래서 음용수로서는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헷갈리시면 안 돼요. 알칼리 이온수기를 판매하시는 분들이 되게 뭐라고 하냐면 위산가다에 좋다, 뭐 암에도 좋다, 이렇게 약간의 과대과장 광고를 하시는데요. 이 알칼리수를 너무 오랫동안 계속 드시면요, 오히려 위암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위산은 1에서 2의 pH 농도를 지키려고 하는데, 알칼리수가 너무 과도한 알칼리수가 들어가면 위에서 산반동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산반동 현상으로 위산을 더 많이 내보내고 더 많이 내보내는 그런 역행을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알칼리 이온수기는 치료 목적으로 잠시 동안 사용할 수는 있지만 그게 음용수로서 여러분이 사용하시면 그거는 적당하지 않은 정수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과대과장 광고로 많은
범칙금을 내고 과태료를 내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정수 시스템 여러 가지 5-6가지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여러 가지 중에 각 회사마다 자신의 기준에 맞춰서 시스템을 카본 필터 중에 입성활성탄과 또 멤브레인 필터를 쓰면은 그게 역삼투압이고요. 그리고 중공사막식을 입상활성탄과 중공사막식을 쓰면 중공사막 정수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정수기를 정말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는지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그냥 각자 자기네 회사 거는 다 좋다고 이야기하니까요. 그런데 세계에는 정수기가 정말 좋은 물을 거르는지 얼마나 잘 거르는지에 대한 기준을 세우는 그런 기구가 있습니다. 그게 WHO의 협력기관인 NSF라는 기관인데요. 여기는 비영리 단체이면서 1944년도에 설립한 그런 위생재단이고요. 여기에 정수기를 검토를 받아서 그러면 어떤 물질을 제대로 걸렀는지에 대한 인증을 몇 번 받았는지 그 제대로 다 받은 번호가 있으면 그 정수기는 제일 좋은 정수기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먼저 심미적인 요인 제거, 맛, 냄새, 잔류 염소 이런 탁도 같은 거를 검사해주는 남바 42번 내 심미적 요인 제거 성능에 대한 검사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건강에 관련된 기준인데요. 유기화합물, 무기화합물, 그리고 얼마 전에 낙동강에서 마이크로시스틴이라고 녹조가 한참 일어나서 급성 간암에 걸릴 수 있는 그런 물질이 발견돼서 굉장히 놀랬었던 적이 있죠. 그런 마이크로시스틴이 이제는 이런 식수원이나 강물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대요. 그래서 그것도 제대로 걸렀는지, 그리고 코팅팬, 프라이팬에서 나오는 PFOA라는 불활성 화합물이 있어요. 그런 것들도 물에 지금 섞여 있거든요. 그것도 제대로 걸렀는지 하는 판단 기준인 넘버 53번. 그게 이제 또 기준이고요. 또 세 번째로 자외선으로 인해서 미생물을 제대로 걸렀는지에 대한, 미생물을 비활성화, 불활성화 시켰는지에 대한 기준이 넘버 55번입니다. 그리고 요 근래에 약물이 식수원에서 발견된 것 때문에 새로 나온 게 신종 유해물질 제거 성능을 보느라고 넘버 401번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수기를 고르실 때에는 이 NSF 인증 마크가 있는지, 4가지를 다 받았는지 그거에 대해서 검토해 보시고요.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과정의 정수 시스템을 다 검토 받아서 받은 건지도 확인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전 과정을 받았으면 정수기에 이 NSF 인증 마크가 있어요. 그런데 일부만 받았으면 포장 박스에만 딱지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정수기 본체에는 그 NSF 인증 마크가 붙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분하실 수 있는 방법은 박스에만 붙어 있는 건지 본체에도 NSF 인증 마크가 박혀 있는지 그거를 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좋은 정수기를 고르실 수 있는 판단 기준이 됩니다. 도움 되셨나요? 네, 저는 이 물만큼은 양보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물이 건강의 기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물은 건강의 기본입니다. 이 물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고요. 좋은 물 선택해서 여러분의 건강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저는 끝까지 응원할 겁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